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범하는 이들은 실제 조제가공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제가공 옵티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늘 검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권한 밖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경사 같은 경우는 둘 다 권한 내부에서 이제 우리가 눈을 검사하고 처방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고 미국 쪽에 그 미주권에 있는 그 제도를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미주권은 가장 다른 부분이 검안사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지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안과나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 이제 검안사하고 좀 다른 개념이죠. 실제로 뭐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제 검안사 제도가 있지요. 거기서는 눈을 검사하고 처방해주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검안의대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의학계통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옵티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처방전을 받고 조제 검사만 해주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마치 우리나라의 병원에서는 이제 진료하고 그 처방전을 의사 선생님이 써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그 조제 처방 값들을 갖고 이렇게 조제된 약을 조제해서 이렇게 환자들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복약 치료 같은 걸 한다고. 안경사는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선 굴절 검사라고 하는 걸 하지요. 물론 이 타각적 굴절 검사이긴 합니다. 그렇죠? 타각적 굴절 검사하고 이제 자각적 굴절 검사를 이제 병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는 처방까지 해주잖아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주는 것처럼 물론 우리 이제 뭐 렌즈를 처방을 해주는 거죠. 의료기기인 렌즈를 처방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처방된 렌즈를 갖고 실제로 조제 가공을 합니다. 이 약사들이 하고 있는 조제 가공을 하죠. 렌즈 프레임 맞게끔 그리고 여러분들 조제 가공할 때도 이제 하는 거지만. 인점이라고 하는 걸 찍고 거기에서 이 프레임에다가 맞게끔 그렇죠? PD를 조절을 하고 물론 기계가 거의 대부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경사 즉 눈의 이 광학적인 굴절이 자체 안기능을 다루는 인력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더 전문적인 그런 지식들이 필요한 분야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분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범하는 이들은 실제 조제가공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전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제가공 옵티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늘 검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권한 밖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경사 같은 경우는 둘 다 권한 내부에서 이제 우리가 눈을 검사하고 처방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듣고 자료들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안경사로서 해야 될 역할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 전문 용어라고 그러죠. 우리 필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경사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를 갖고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안 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옵토메트리의 범위라고 하는 게 안경사의 어떤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세 가지의 시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습득함으로써 환자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자, 안경사는 우리가 실제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옵토메트리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조제 가공만 하게 된다면 이제 외국인 것처럼 옵티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검안사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옵토메트리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경사라고 하는 표현을
옵티션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옵토메트리스트라고 하기도 그렇다는 거죠. 검안사라고 하기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병원이나 안과 같은 데서 이제 근무하는 안경사들 보고 보통 이제 검안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거기서 조제가공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검사한다거나 이런 것만 하기 때문에 그냥 옵토메트리스트, 검안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경원 같은 곳에서 검사를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과에서보다 그 안과하고 이렇게 이거 차이나는 검사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굴절 이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안과 쪽보다는 안경원에서 더 많이 굴절 검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과나 이 병원, 안과 병원 같은 경우는 주로 질환적인 그런 검사 위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암묵적으로 이렇게 어떤 역할들이 구분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사용할 때 안경사 또는 뭐 검안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명확하게 우리가 뭐 옵티션이다, 옵토메트리스트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안경사로서 이제 이 범위가 이만큼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는 용어는 이제 검안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눈을 검사해주는 전문 기사다 또는 시력 측정 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경사의 역할을 조금 정의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 안경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안경사가 돼서 어떤 일을 할 건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안경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정확하게 이 영역을, 바운더리를 규정짓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눈, 전문 용어로 이제 안광학이라고 하죠. 자, 눈과 그다음에 안경 또는 컨택트 렌즈 C에도 표시하겠습니다. 자, 컨택트 렌즈와 같은 광학계. 그죠? 그래서 눈은 안 광학계라고 하고 그리고 기타 우리 안경 렌즈라든지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광학계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눈 안 광학계하고 광학계 합쳐서 복합 광학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구성된 합성광학계 그러니까 안광학계 실제 눈하고 보정을 위한 안경이라든지 컨택트 렌즈를 포함한 복합광학계, 합성광학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